3나노 수율도 제대로 못 잡아서 쩔쩔매던 삼성이 방금 시장에 핵폭탄급 공시를 투하했습니다. HBM 로직 다이에 2나노 공정을 태운다는 건데 여의도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죠.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가 지금 조단위 적자로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경제학적 직관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에요. 재무제표 뒤에 뭔가 숨겨진 셈법이 있습니다. 대중이 놓치고 있는 삼성의 필살기, 그 거대한 전략적 함의를 지금부터 경제 원리로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팩트부터 짚고 가죠. 삼성전자가 HBM 로직 다이 생산에 2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장은 순간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며 술렁였죠. 언론들은 앵무새처럼 초격차 기술의 부활, 반도체 패권 탈환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만 뽑아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깐 제동을 걸어보죠. 펀더멘털과 공시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파운드리 재무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적자 투성이입니다. 작년 한 해 영업손실만 수조 원을 기록했고 개 가동률은 고작 50% 선에서 맴돌았습니다. 장치산업 특성상 공장이 멈추면 막대한 감가상각비가 고정비로 나가면서 소위 돈 먹는 하마가 됩니다. 매출은 없는데 현금만 타들어가는 구조죠. 더 심각한 건 기술적 병목 현상입니다. TSMC를 잡겠다고 사활을 걸었던 3나노 공정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어요. 결과는 참담했죠. 소위 수유 쇼크가 터지면서 양산 일정이 계속 노이즈가 발생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쉽게 풀면 웨이퍼 100장을 투입했을 때 팔 수 있는 양품이 몇 장 나오느냐는 게임인데 나노 단위 공정은 워낙 미세해서 분량이 필연적입니다. 핵심은 이 수율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면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라는 겁니다. 경쟁사 TSMC는 3나노 수율이 80%를 상회하는데 삼성은 50에서 허덕이다 최근 겨우 60% 턱걸이했다는 게 업계 정설입니다. 이 20%포인트의 격차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영업이익률에서 천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필리스 고객사들이 삼성을 외면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납기일 안에 물건은 제대로 나오냐? 라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런 시장의 불신이 팽배한 시점에 난데없이 2나노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3나노도 버거운데 더 고난도 공정으로 점프하겠다? 회로 선폭이 줄어들수록 공정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3나노보다 2나노는 훨씬 고차원의 방정식입니다. 불량률 리스크가 폭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상적인 기업 IR이라면 성과가 확실한 어닝 서프라이즈나 안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합니다. 우리 신제품 대박났습니다 라고 자랑해도 모자랄 판에 위기 상황에서 더 높은 리스크를 짊어지겠다고 공표한 셈이죠. 이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WHY를 던져야 합니다. 삼성 수뇌부의 노림수는 뭘까요? 단순한 주가 부양용 블러핑일까요? 아니면 기술적 확신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시장이 읽지 못한 제3의 시나리오가 있는 걸까요? 표면은 2나노 공정 발표지만 그 이면에는 고도의 게임 이론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의 트리거는 바로 HBM입니다. AI 가속기의 심장과도 같은 초고속 메모리죠. 챗GPT 같은 생성형 AI 모델을 돌리기 위한 필수제라 없어서 못 파는 지경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는데 중요한 건 공급자가 전 세계에 딱 3곳뿐인 과점 시장이라는 겁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빅3가 글로벌 파이를 나눠먹고 있죠. 현재 챔피언은 누구냐?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점유율 50%를 넘기며 독주하고 있어요. 엔비디아라는 거대 포식자에게 가장 많은 HBM을 공급하는 퍼스트 벤더가 바로 하이닉스란 말입니다. AI 골드러시 덕분에 하이닉스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찍으며 승승장구 중입니다. 반면 삼성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만년 2등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제왕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체면을 단단히 구겼죠. 게다가 상대는 한 지붕 아래 라이벌 SK 하이닉스입니다. 국내 기업끼리의 치킨 게임 양상이죠. 밀리고 있는 형국에서 퍼즐을 맞춰봅시다. 이번 2나노 선언, 사실은 TSMC가 아니라 하이닉스의 목덜미를 노린 게 아닐까요? 파운드리 1등이 목표가 아니라 메모리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공시행간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로직 다이 2나노 적용. 여기서 로직 다이라는 단어에 밑줄 쫙 그으세요. 일반 투자자들에겐 생소한 용어일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개념을 잡으면 삼성의 빅픽처가 보입니다. 로직 다이는 HBM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이거든요.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닙니다. 왜 로직 다이가 하이닉스의 급소인지, 삼성이 어떤 칼을 갈았는지 다음 챕터에서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리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의 현주소부터 냉철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삼성이 왜 이런 도박에 가까운 베팅을 했는지 그 배경이 보이거든요. 파운드리란 쉽게 말해 반도체 위탁 생산입니다. 애플이나 퀄컴 같은 델리스는 설계도만 그립니다. 공장이 없으니 직접 못 만들죠. 그 설계도를 받아 실물로 찍어내는 게 바로 파운드리 회사들입니다. TSMC, 삼성전자, 인텔이 대표적인데 이 비즈니스는 천문학적인 시설 투자비, 즉
캐펙스가 들어가는 머니 게임입니다. 반도체, 파브 하나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감이 오십니까? 수십조 원입니다. 최첨단 EUV 장비 깔고 클린룸 세팅하고 이건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머니 게임이에요. 일단 지었으면 무조건 24시간 풀로 돌려야 합니다. 기계가 멈추는 순간 그 공장은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라 현금을 태우는 소각장이 되어버리니까요. 가동률 떨어지면 바로 피냄새 나는 적자입니다. 작년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50%였다는 뉴스 보셨죠?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건 정말 끔찍한 성적표입니다. 심각성을 아셔야 해요. 손익분기점, 즉 BEP를 맞추려면 최소 70%는 돌아가야 본전치기라도 합니다. 50%라는 건 공장 절반이 그냥 놀면서 전기만 축내고 있다는 소리예요. 고정비는 숨만 쉬어도 나가잖아요? 전기세 나가죠. 인건비 깨지죠. 감가상각비는 매초 꽂히죠. 말 그대로 돈이 줄줄 새는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평판 리스크입니다. 이 바닥에서 신뢰는 곧 생존권입니다. 애플 같은 슈퍼갑이 칩 좀 찍어달라고 했는데 납기 펑크 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국물도 없습니다. 바로 손절당하는 거예요. 영구 퇴출이죠. 그래서 반도체에서 수율 잡는 게 회사 목숨줄 쥐고 흔드는 겁니다. 삼성이 그동안 이 수율 이슈 때문에 정말 피눈물 흘렸습니다. 대표적인 흑역사가 바로 퀄컴 스냅드래곤 8 1세대 사태였죠. 2022년에 삼성이 야심차게 내놨는데 이게 웬걸? 발열이 안 잡혀서 활용호론 소리까지 들었어요. 폰이 뜨거워지니 퀄컴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결국 짐 싸서 TSMC로 갈아탔습니다. 삼성 입장에선 퀄컴이라는 거대 큰 손을 놓친 뼈아픈 실책이었죠. 어디 퀄컴뿐입니까? 엔비디아도 똑같습니다. 한때는 삼성이 엔비디아 물량도 소화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젠슨 황이 싹 다 들고 TSMC로 갔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TSMC는 계산이 서거든요. 수율 짱짱하고 물량 딱딱 맞춰주니까 믿고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삼성의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객 떠나니 공장 놀고, 공장 노니까 적자 쌓이고, 돈 없으니 투자 줄이고, 투자 안 하니 기술 격차 벌어지고, 그러면 고객은 더 안 오고 전형적인 악순환의 땜에 빠진 겁니다. 지금 TSMC랑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한번 볼까요?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TSMC가 60%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요. 삼성은 10% 초반에서 헐떡거립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체급 자체가 다른 게임이에요. TSMC 정보 보면은 화려합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네로라 하는 빅테크들이 다 줄 서 있어요. 반면 삼성은요? 냉정하게 말해서 자사칩인 엑시노스 물량으로 근근히 버티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여의도증권가에서 삼성 파운드리 끝물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TSMC 추격은 불가능하다라는 비관론이 업계 정설처럼 퍼져버렸습니다. 실제로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파운드리 사업부는 삼성 주가를 갉아먹는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어요. 차라리 분사하거나 접는 게 낫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왔으니까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삼성이 던진 승부수가 뭔지 아십니까? 더 어려운 이나노 공정을 하겠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산적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3나노 수율부터 잡고 공장 가동률 올리고 떠나간 고객들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서 신뢰 회복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삼성은 정반대로 풀 엑셀을 밟아버렸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이나노라는 미지의 영역을 선언한 거죠. 이건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경영진이 현실 파악 못하고 무모한 도박을 벌이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확실한 한방, 즉 히든카드를 쥐고 있거나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발표 내용 행간을 읽어보면 답이 보이거든요. 핵심 키워드는 HBM 로직 다이의 이나노 적용입니다. 여기서 밑줄 쫙 그어야 할 단어가 바로 HBM이에요. 파운드리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왜 메모리가 튀어나오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기본으로 돌아가서 질문 하나 던집시다. 삼성전자의 본진이 어디입니까? 반도체죠? 근데 반도체도 종류가 달라요. 크게 보면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머리를 쓰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뉩니다. D램이나 낸드가 메모리고요. CPU나 GPU처럼 연산하고 계산하는 놈들이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삼성은 자타공인 메모리의 제왕입니다. D램 시장 점유율 40% 넘기면서 수십 년간 독주체제였죠. 그런데 유독 시스템 반도체, 즉 파운드리 쪽에선 죽을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극과 극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업력이 달라요. 메모리는 삼성의 안방이고 파운드리는 후발주자로 뛰어든 남의 땅입니다. TSMC는 40년 넘게 파운드리만 깎아온 장인들입니다. 그 노하우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여기서 판을 뒤집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AI 혁명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개막하면서 시장이 요구하는 스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로 미친 속도의 메모리입니다.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퍼날라줄 메모리, 그게 바로 HBM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뜨겁냐면요. 작년에 170억 달러였던 파이가 올해 350억 달러를 넘깁니다. 매년 시장이 2배씩 커지는 퀀텀 점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노다지판을 꽉 잡고 있는 게 삼성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라는 겁니다. 점유율 50% 이상, 사실상 독점이죠. 지금 엔비디아 최신 칩에 들어가는 HBM은 죄다 SK 하이닉스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덕분에 창사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며 떵떵거리는데 삼성은 HBM 점유율 30%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어요. 평생 1등만 하던 삼성 입장에서 메모리 신대륙을 2등한테 뺏긴 꼴이니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절대 용납 못하죠. 그래서 삼성이 칼을 빼든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린 파운드리랑 HBM을 섞어버리겠다. 이게 바로 로직다이 전략의 실체입니다. 로직다이가 뭔지 알려면 HBM의 구조부터 뜯어봐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삼성이 그리는 큰 그림이 보이거든요. HBM이 일반 디램이랑 뭐가 다르냐? 쉽게 말해 단독주택을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한 겁니다. 칩을 층층이 쌓아 올린 거예요. 보통 디램은 평면으로 하나 깔리죠. 근데 HBM은 이걸 8단, 12단으로 레고 블록처럼 쌓습니다. 왜 굳이 힘들게 쌓을까요? 속도 때문입니다. AI 칩은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상상을 초월해요. 챗 GPT가 답변 하나 내놓을 때 그 뒤에선 수천억 번의 연산이 돌아갑니다. 이때 데이터를 삽으로 퍼나르면 답답해 죽죠. 포크레인으로 쏟아 부어야 하는 겁니다. 기존 디램 드럼으로는 대역폭의 물리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칩을 수직으로 적층해 병렬 처리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했죠. 문제는 이렇게 고층 빌딩처럼 쌓으면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8개의 칩이 각자 도생하면 데이터 흐름이 엉키니까요. 누군가 이 트래픽을 통제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로직 다이 러직 D입니다. 일종의 교통경찰이죠. 이 로직 다이는 HBM 최하단 베이스층에 깔려서 상단 칩들의 두뇌 역할을 수행합니다. A 데이터 처리해, B 데이터 가져와. 이렇게 명령을 하달하죠. 단순한 받침대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조율하는 오케스트라의 마에스트로인 셈입니다. 여기서 밸류체인의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중요한 두뇌 칩, 과연 누가 만들까요? 메모리 제조사일까요? 아닙니다. 연산 영역이라 미세 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 파운드리에서 찍어내야 합니다. 태생이 메모리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니까요. 그럼 SK 하이닉스는 이 난제를 어떻게 풀까요? 자체 파운드리가 없으니 외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TSMC 같은 글로벌 파운드리 강자에게 외주를 주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구조는 공급망 관리가 복잡하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메모리는 하이닉스가, 로직 다이는 TSMC가 만들고 이걸 다시 패키징해야 하니 리드 타임도 길고 비용 효율도 떨어지죠. 반면 삼성전자는 이 지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둘 다 가능한 기업이거든요. 메모리 생산부터 파운드리 공정까지 설계에서 패키징을 턴키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의 이론적 필살기입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유리한 조건을 가졌으면서 삼성은 왜 HBM 시장을 선점하지 못했을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드웨어 스펙은 완벽했으나 비즈니스 판단에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타이밍 싸움에서 완패했습니다. 하이닉스는 AI 태동기 전부터 HBM에 사활을 걸고 올인 전략을 폈어요. 엔비디아와 초기부터 동맹을 맺고 RD를 밀어붙였기에 H100 칩이 시장에 나오자마자 독점 공급이 가능했던 겁니다. 삼성은요? 한 발 늦었습니다. 당시 삼성 경영진은 HBM보다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에 매몰되어 있었죠. TSMC 추격이 급선무였으니까요. 그 전략적 공백기에 하이닉스가 깃발을 꽂아버린 겁니다. 둘째는 내부 조직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삼성은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 보니 메모리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 간의 사일로 시로 효과가 심각했습니다. 융합이 안 돼요. 메모리 팀은 수율만 따지고 파운드리 팀은 미세 공정만 따지니 시너지가 난리 없죠. 로직 다이 공정은 두 부서의 유기적 결합이 생명인데 부서 이기주의가 발목을 잡은 꼴입니다. 셋째는 시장 트렌드 오판입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늦은 일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 고성능 메모리가 아니었어요. 자사 GPU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원했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커스텀 HBM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커스텀이 뭡니까?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 정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입맛대로 설계를 변경해주는 유연함을 보였죠. 특히 로직 다이 설계를 엔비디아 요구사항에 맞춰 최적화해줬습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고 둘은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삼성은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범용 제품, 즉 레거시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우리가 표준을 만들었으니 이대로 쓰세요. 이런 공급자 중심 마인드였죠. 하지만 빅테크들은 더 이상 범용칩을 원하지 않습니다. 각자만의 전용 가속기를 원하니까요. 그 결과가 현재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하이닉스가 50% 이상으로 독주, 삼성은 30% 내외, 나머지를 마이크론이 줍는 형국이죠. 작년 SK 하이닉스가 찍은 영업이익 규모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무려 15조 원을 상회합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죠. 반면 삼성 DS 부문은 상대적으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같은 반도체 호황기인데 수익성이 극과 극인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삼성 입장에선 뼈아픈 굴욕이죠.
메모리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차세대 먹거리 시장에서 밀려났으니까요. 게다가 상대는 만년 2등이라 여겼던 하이닉스입니다. 국내 라이벌에게 주도권을 뺏긴 상황? 이거 단순히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AI 시장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 HBM 시장 파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텐데 이대로면 하이닉스 천하가 됩니다. 삼성이 영원한 2인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판을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절실한 시점인데 삼성이 다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앞서 말한 로직 다이입니다. 자, 삼성의 반격 시나리오를 경제학적으로 뜯어봅시다. 왜 하필 로직 다이에 승부수를 던졌을까요?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성공을 폄하해선 안 됩니다. 현재 HBM 분야에서 그들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탑 티어입니다. 기술력, 수율, 신뢰성 모두 검증받았고 작년의 역대급 실적은 그들의 선택과 집중이 만든 정당한 보상입니다. 다만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적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이닉스는 전형적인 메모리 전문 기업, 퓨어 메모리 플레이어이죠. D램과 낸드 플래시에만 자원을 집중합니다. 한 우물만 파서 장인이 된 케이스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은 백화점식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죠.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 사업을 병행하다 보니 리소스가 분산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대기업의 저주에 빠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삼성이 HBM 주도권을 뺏긴 것도 파운드리 육성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메모리 RD 타이밍을 놓친 탓이 큽니다. 허나 시장의 판도가 또 한 번 요동치고 있습니다. GPT, 클로드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칩의 복잡도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죠. 요즘 AI 모델들, 연산량이나 데이터 처리 규모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HBM에 요구하는 스펙도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제 단순히 속도만 빠른 멍청한 메모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연산을 보조할 두뇌, 즉 로직 다이에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한 똑똑한 메모리가 필수제가 된 겁니다. 데이터 압축 기술부터 에러를 스스로 고치는 ECC, 거기에 전력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매니지먼트 기능까지 거의 만능 엔터테이너급 성능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고난도 기능들을 다 때려 넣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로직 다이의 설계 복잡도가 급상승합니다. 결국 해답은 하나, 초미세 공정으로 가는 거죠. 기존의 7나노나 5나노 공정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3나노, 이 나노급 하이엔드 공정이 받쳐줘야 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기업의 펀더멘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SK 하이닉스는 자타공인 메모리 장인이지만 비메모리인 로직 다이를 직접 찍어낼 최첨단 파운드리 라인은 없어요. 이건 약점이라기보단 선택과 집중을 한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이죠. 애초에 파운드리 설비 투자, 즉 카펙스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메모리 초격차 기술에 몰빵한 겁니다. 그래서 로직 다이는 외부의 강자, TSMC 같은 파운드리와 손을 잡는 연합군 전략을 씁니다. 사실 이것도 아주 합리적인 방식이에요. 각자 제일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합치는 거니까요. 하이닉스의 메모리와 TSMC의 로직 다이, 이 둘의 결합인 셈입니다. 그런데 변수는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공룡들은 이제 기성품을 거부합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딱 맞춘 커스텀 HBM, 즉 맞춤형 제품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죠. 특히 자신들이 설계한 AI 칩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전용 로직 다이를 원해요. 이 상황에서 SK 하이닉스의 프로세스를 한번 볼까요? 고객사 주문 받아서 TSMC랑 협의하고 설계 조율해서 칩 받아오고 다시 자사 메모리랑 패키징하고 밸류 체인이 길고 복잡합니다. 당연히 리드 타임도 길어지고 중간 조율 비용도 만만치 않죠. 반면 삼성전자는 포지션이 완전히 다릅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한 지붕 아래 둔 유일한 종합 반도체 기업 IDM이니까요. 이게 삼성의 가장 강력한 해자모안입니다. 고객이 커스텀 HBM 만들어줘 하면 사내 부서끼리 바로 태스크포스 꾸리면 끝이에요. 설계 초기 단계부터 메모리 팀과 파운드리 팀이 머리를 맞댑니다. 로직 다이 설계를 이렇게 바꾸면 수율이 더 나오겠는데 하면서요. 메모리와의 정합성 테스트를 실시간으로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외주 줄 필요 없이 내부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되니까 속도전에서 압도적이죠. 더 핵심적인 건 최적화, 즉 튜닝의 깊이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가 만든 칩을 붙이는 것보다 처음부터 한 몸처럼 설계된 칩이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원팀으로 개발하면 칩 간의 간섭 이슈도 줄이고 전력 효율, 즉 전성비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던진 승부수가 바로 이겁니다. HBM 메모리 생산부터 최첨단 2나노 로직 다이 패키징까지 우리가 턴키로 다 해줄게. 이 메시지가 주는 파급력이 큽니다. 빅테크 입장에서 계산기 두드려 봅시다. 구글이 자사 TPU에 최적화된 HBM이 필요하다고 쳐요. 옵션 A는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사구, 로직 다이는 TSMC랑 따로 계약해서 붙이는 복잡한 방식. 옵션 B는 삼성한테 통째로 맡기는 원스톱 서비스. 어느 쪽이 경영 효율성이 높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후자 쪽으로 눈길이 가죠.
한 곳에서 다 해결되니 커뮤니케이션 비용, 즉 거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최적화 퀄리티도 보장되니까요. 물론 SK 하이닉스도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엔비디아라는 확실한 우군이 있고 이미 기술력 검증이 끝난 상태라 쉽게 점유율을 뺏기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치열한 경쟁 구도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K반도체 전체의 체급을 키우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서로 멱살 잡고 끌고 가면서 기술 수준을 높이면 결국 글로벌 HBM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독식하는 구조로 굳어집니다. 지금도 전 세계 HBM의 80% 이상을 우리가 쥐고 있잖아요. 삼성의 이번 발표는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판에서 제대로 한가닥 하겠다는 출사표입니다. 이제 메모리 단품 파는 걸 넘어서 파운드리 역량까지 쏟아부어 시장의 판도를 흔들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죠. 그리고 그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 나노 공정 로직 다이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제학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필 2나노일까요? 지금 3나노 수율도 완벽하지 않은데 굳이 더 어려운 이 나노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삼성 경영진의 고도의 전략적 셈법이 깔려 있습니다. 3나노도 버거운데 이 나노라는 시장의 우려를 모를 리가 없거든요. 냉정하게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현재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 수율 업계 추산 60% 언저리입니다. 반면 경쟁사 TSMC는 80%를 상회하죠. 이 20%포인트의 격차, 제조업에서는 수익성을 가르는 죽음의 계곡입니다. 웨이퍼 100장 넣으면 20장을 더 버린다는 소린데 원가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되거든요. 교과서적으로는 수율부터 잡는 게 맞습니다. 3나노 수율을 70, 80%로 끌어올려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게 정석이죠. 그런데 삼성은 그 단계를 건너뛰고 이 나노 직행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모한 도박일까요? 아니면 천재적인 수일까요? 저는 후자, 즉 철저하게 계산된 마케팅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커스텀 칩 시장, 특히 AI 반도체 쪽은 수율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최첨단 이미지, 즉 기술적 상징성입니다. 빅테크들은 주주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우리는 구닥다리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칩으로 AI를 돌리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죠. 그렇다면 그 칩에 들어가는 HBM도 당연히 끝판왕 스펙이어야 합니다. 이 로직 다이는 현존 최고 공정인 이 나노로 만들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주는 차별화 포인트, 이게 삼성이 노리는 핵심 가치예요. 세계 최초 이 나노 공정으로 당신들만을 위한 칩을 만들어주겠다. 이 제안은 기술적 스펙을 넘어선 비즈니스 제안입니다. 빅테크 임원들이 이 사회에서 보고할 때 이보다 더 섹시하고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는 없거든요. 당장 대량 양산이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이 나노 로직은 우리가 퍼스트 무버다라고 깃발을 꽂는 것, 이 선점 효과가 지금 삼성에게는 절실한 겁니다. 이건 사실상 시장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타이밍마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죠. 현재 반도체 제왕이라 불리는 TSMC의 생산 라인이 꽉 막혀버린 병목 구간이거든요. 3나노 공정은 내년까지 그야말로 완판, 풀부킹 상태입니다. 애플 아이폰 칩부터 엔비디아의 GPU, AMD의 CPU까지 주문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역설적이게도 TSMC가 너무 잘나가서 터진 사태입니다. 손님은 넘쳐나는데 식당 테이블이 모자란 셈이죠. 결국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찬밥 신세 고객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 받으려면 내년 하반기는 돼야 합니다. 이런 통보를 받는다고 상상해보세요. 1분 1초가 급한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속이 타들어가는 소리죠. 지금 인공지능 패권 전쟁에서 밀리면 바로 도태되는 살벌한 판국이니까요. 챗GPT다, 클로드다, 제미나이다 하며 경쟁자들은 신무기를 쏟아내는데 정작 칩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다면 그건 곧 시장 점유율을 고스란히 헌납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결국 플랜 B 플랜 B를 찾게 됩니다. TSMC 말고 대안은 없나? 퀄컴이나 AMD 같은 거물들이 다시금 삼성전자를 기웃거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은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을 겁니다. 고질적인 수율 문제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율이 잡히고 있다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업계 정통한 소식통들은 삼성의 3나노와 2나노 수율이 마의 60% 벽을 넘었다고 분석하고 있죠. 물론 TSMC보단 낮습니다. 하지만 상업 생산이 가능한 유효 수율엔 도달했어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즉시 납품이 가능하다는 메리트입니다. TSMC 줄 서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삼성은 당장 올해 안에 칩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빅테크 경영진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답 나옵니다. 80% 수율로 내년에 받느니 60% 수율이라도 당장 받아서 제품 띄우는 게 훨씬 남는 장사거든요. 여기에 삼성은 HBM 턴키라는 필살기까지 시전합니다. 파운드리 맡겨주시면 HBM도 세트로 공급해드립니다. 심지어 로직칩은 최첨단 2나노 공정으로 해준다는 파격 제안이죠. 이 정도면 거절하기 힘든 그야말로 악마의 제안급 매력 아닙니까? 삼성의 노림수가 훤히 보이죠.
3나노 수율 잡느라 진을 빼는 게 아니라 아예 2나노라는 미래형 카드를 선제적으로 던져서 고객을 유인하는 전략입니다. 일단 공장을 돌려서 가동률을 높이고 매출을 당겨온 뒤 그 실탄으로 다시 초격차 기술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전략이 먹혀들고 있고요.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 지표가 살아났습니다. 작년 50%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60%대로 반등했죠. 연말에는 70% 터치도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나옵니다.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삼성에겐 판을 뒤집을 결정타가 하나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인공지능 칩 수주 소식입니다. 이 뉴스가 떴을 때 여의도 증권가가 술렁이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이 테슬라 칩을? 테슬라는 전기차 만드는 굴뚝 기업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본질은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바로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 때문이죠. 들어보셨죠?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천문학적인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기성품을 안 쓰고 자기들 입맛에 딱 맞는 자체 인공지능 칩을 설계한 겁니다.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죠.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판단하고 핸들을 꺾는 모든 과정을 제어합니다. 이 칩 성능이 떨어지면 자율주행은 불가능합니다.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부품이란 소리죠. 지금까지 테슬라는 이 중요한 칩 생산을 삼성에게 맡겨왔습니다. 기존 하드웨어 3.03도 삼성 작품이었죠. 하지만 이번 건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세대 칩, 업계에선 AI 66이라고 부르는 물건입니다. 설계 난이도나 성능 면에서 훨씬 고스펙을 요구하는데 삼성이 바로 이 AI 6 공정 공급 계약을 따낸 겁니다. 게다가 AI 5 생산에도 일부 발을 걸치고 있어요. 냉정하게 말해 물량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습니다. 테슬라가 반도체 전문 듀얼리스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QQ 수량가 아니라 퀄리티와 상징성입니다. 테슬라라는 브랜드 파워가 주는 파급력이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권 기업 아닙니까? 삼성 입장에선 돈으로도 못 사는 최고의 레퍼런스를 확보한 셈입니다. 레퍼런스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 실력 인증서입니다. 보세요. 까다롭기로 소문난 테슬라도 우리 칩 씁니다 라고 당당히 명함을 내밀 수 있게 된 거죠. 다른 빅테크 영업하러 갈 때 이보다 더 확실한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미세 공정에서의 레퍼런스는 신뢰 그 자체거든요. 테슬라 AI 66 칩은 최신 선단 공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시장에서 성능 검증을 마친다면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 이제 믿을만하네? 라는 평가가 퍼지는 순간 TSMC 문전박대 당했던 고객들이 짐 싸들고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염없이 TSMC 기다리느니 삼성으로 갈아타자. 이런 흐름이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런 조짐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 재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죠. AMD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퀄컴은 과거 삼성한테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 유명한 스냅드래곤 발열 이슈 때문이죠. 그랬던 퀄컴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 시장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이제 삼성 기술력 궤도에 올랐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칩 수요 폭발의 시대입니다. 챗GPT가 쏘아올린 거대한 공이죠. 오픈AI, 구글, 메타, 아마존 할 것 없이 죄다 자체 칩 만들겠다고 난리입니다. 이 물량을 TSMC 혼자 감당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버캐파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2의 파운드리가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TSMC, 다음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 말이죠. 삼성이 노리는 게 바로 그 이 인자의 자리, 나아가 일위를 위협하는 자리입니다. 테슬라 계약은 그 거대한 계획의 첫 단추인 셈이고요. 우리도 첨단 인공지능 칩 완벽하게 뽑아냅니다. 이걸 증명해 보인 뒤 여기에 HBM 패키징까지 얹으면 엄청난 시너지가 터지는 겁니다. 빅테크 입장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가령 구글이 자체 칩인 TPU를 만든다고 칩시다. 이 TPU를 누구한테 맡길까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조는 TSMC에 맡기고 HBM은 SK 하이닉스한테 따로 사오는 복잡한 방식. 두 번째 핵심 카드는 바로 턴키 전략입니다. 칩 설계부터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까지 통째로 삼성에 맡기는 방식이죠. 이게 왜 무섭냐면 물류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한 방에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집 살림이다 보니 칩과 메모리의 최적화 수준이 다릅니다. 설계 단계부터 같이 호흡을 맞추니 궁합이 기막히게 맞을 수밖에 없죠. 퍼포먼스는 극대화되고 전력 소모는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삼성이 그리는 빅픽처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파운드리만으로는 TSMC라는 거함을 못 넘고 메모리만으로는 SK 하이닉스의 독주를 막기 버겁거든요. 하지만 이 둘을 융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해자가 생기죠. 테슬라와의 계약이 바로 이 차별화 전략의 서막입니다. 당장은 물량이 적어 보여도 그 상징성은 어마어마합니다. 삼성이란 거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던진 셈이니까요.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수율 문제도 잡아야 하고 바닥난 고객 신뢰도 회복해야 하며 실질적인 수주 잔고도 채워야 하죠. 가시밭길이 예상되지만 방향키는 제대로 잡았습니다. 남의 뒤를 쫓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든 거니까요. 전 세계에서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돌릴 수 있는 종합반도체 기업 IDM은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드디어 이 유니크한 강점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여의도 증권가나 월가에서는 아직 보수적인 리포트가 많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TSMC가 바쁠 때 찾는 스페어 타이어일 뿐이라는 거죠. 뼈아픈 지적이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재 시장의 팩트를 놓고 보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점유율 격차는 여전히 넘사벽입니다. TSMC가 60% 이상을 독식하고 있고 삼성은 겨우 10% 초반에서 고전 중이니까요. 이 거대한 갭을 단숨에 뒤집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들의 뇌리에 박힌 인식도 쉽게 바뀌지 않죠. 일단 TSMC에 넣어보고 안 되면 삼성 가자. 이게 지금 업계의 디폴트 값입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플랜 B 취급을 받는 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질문을 바꿔봅시다. 대체제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걸까요? 반드시 1등만 살아남는 시장일까요? 파이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시장에서는 2등 전략도 엄청난 실속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시장 성장세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작년 시장 규모가 1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200억 달러까지 덩치를 키울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무려 1,500억 달러를 돌파한다고 합니다. 매년 20%씩 복리로 성장하는 섹터에서 점유율 10%만 지켜도 매출은 150억 달러가 됩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2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캐시카우입니다. 게다가 전체 시장이 팽창하고 있으니 점유율이 제자리 걸음이라도 매출 볼륨은 자연스럽게 우상향하게 됩니다. 더 핵심적인 건 삼성의 접근법이 매우 실리적이라는 점이죠. 무모하게 TSMC와 정면 승부를 벌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못하는 빈틈을 파고들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HBM 결합 모델입니다. 이건 파운드리 올인 기업인 TSMC는 구조적으로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그들에게는 메모리라는 DNA가 없으니까요. HBM을 자체 조달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삼성만이 가진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겁니다. 챔피언과 링 위에서 난타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잘하는 필드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틈새 공략이죠. 특히 커스텀 솔루션을 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 타깃입니다. 아마존 같은 공룡 기업들을 보세요. 기성복이 아닌 자기들만의 인공지능 칩을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체 CPU인 그래비톤부터 인공지능 가속기인 트레이니엄까지 라인업이 화려하죠. 이런 칩들에는 딱 맞는 맞춤형 HBM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아마존이 삼성의 손을 잡는다면 어떤 시너지가 날까요? 칩 설계 최적화부터 HBM 탑재,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원스톱으로 끝납니다. 리드 타임은 줄고 성능 퍼포먼스는 올라가는 일석이조의 효과죠. 이런 식으로 알짜배기 고객들을 하나씩 포섭하는 겁니다. TSMC의 모든 파일을 뺏겠다는 과욕을 버리고 삼성의 가치를 알아보는 찐팬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 전략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바닥을 기던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 그래프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50% 수준에서 올해 60%대로 진입했습니다. 닌텐도 같은 콘솔 물량부터 엔비디아의 GPU 레거시 물량을 따낸 덕분이죠. 여기에 인텔의 PCH 수주와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공장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손익분기점인 가동률 70% 달성도 유력해 보입니다. 공장이 70%만 돌아가도 본전은 뽑는다는 소리죠. 만년 적자냄에 빠져있던 파운드리 사업부가 드디어 흑자 전환, 즉 턴어라운드의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의 힘입니다. 1등을 하겠다고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속을 챙기며 내실을 다지는 단계입니다. 레퍼런스를 쌓아 신뢰 자본을 만들고 가동률을 높여 현금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다시 기술 격차를 벌리는 선순환 구조, 이른바 플라이 휠을 돌리는 거죠. 여전히 TSMC라는 벽은 높습니다. 수율과 신뢰도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 삼성은 정확한 방향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TSMC의 아류가 아닌 삼성 파운드리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대체제에서 시작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중심에 이 나노 공정과 HBM 로직 다이 기술이 있습니다. 시장도 이제 서서히 반응하고 있어요. 삼성도 꽤 괜찮은 옵션이네? 하고 말이죠. 이런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몇 년 전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뉴스였던 이 나노 공정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삼성전자가 HBM 로직 다이에 최선 단위 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했을 때 업계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또 지르는구나 싶었죠. 3나노 수율도 안 잡혔는데 무슨 이 나노냐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과시용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파운드리판을 흔들기 위한 전략적 승부수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퍼즐은 바로 타기 설정이었습니다. 대중들은 삼성이 TSMC와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오해했습니다. 단순한 나노 경쟁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실상은 훨씬 더 정교한 비즈니스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틀린 분석은 아닙니다만 진짜 몸통은 따로 있었죠. 네,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지금 HBM판을 보면 하이닉스가 거의 독주 체제 아닙니까? 메모리 제왕이라던 삼전체면이 말이 아니죠. 신시장에서 완전히 주도권을 뺏긴 형국이니까요. 이 판세를 뒤집을 한 방이 절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찾아낸 공략 포인트가 바로 로직 다이예요. 두 번째 퍼즐 조각, 바로 차별화 전략입니다. 하이닉스요? 메모리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근데 얘네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파운드리, 즉 생산 공정이 없어요. 로직 다이를 만들려면 남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삼성은 어떻습니까? 메모리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죠. 이 하이브리드 강점을 승부수로 던진 겁니다. 바야흐로 커스텀 HBM의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빅테크 형님들이 원하는 건 자기들 AI 두뇌에 딱 맞는 맞춤형 HBM이에요. 특히 로직 다이 최적화에 목숨을 걸죠. 이걸 삼성은 턴키로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유일한 곳이죠. 세 번째 핵심 변수는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업계 1위 TSMC의 병목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3나노 공정은 이미 내년까지 예약이 꽉 차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AI 칩 수요는 미친 듯이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갑니다. 빅테크들은 마음이 급하죠. 칩 제때 못 받으면 경쟁에서 도태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결국 플랜 B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안으로 급부상한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수율 좀 떨어지면 어때요? 당장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데. 네 번째 관전 포인트는 2나노입니다. 왜 굳이 2나노였을까요? 이건 철저한 기술 마케팅입니다. 우리는 현존하는 최강의 기술로 당신만의 칩을 만들어준다는 그 이미지가 필요한 거죠.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진짜 양산이 되냐 마냐는 나중 문제예요. 중요한 건 누구보다 먼저 깃발을 꽂았다는 선점 효과입니다. 이나노 로직은 우리가 최초다. 이 선언 자체가 주는 마케팅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다섯 번째 퍼즐은 바로 레퍼런스, 즉 고객사 이력입니다. 주인공은 테슬라 AI 칩이었죠. 솔직히 물량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게 갖는 상징성은 돈으로 환산 못해요. 그 까다로운 일론 머스크가 삼성을 픽했다? 이게 다른 잠재 고객들한테는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는 겁니다. 테슬라도 쓰는데 우리도 간 좀 볼까? 하는 거죠. 이런 심리적 동요를 노린 겁니다. 실제로 퀄컴이나 AMD 같은 거물급들이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잖아요. 도미노 현상이 시작된 셈입니다. 여섯 번째 핵심은 가동률 회복이에요. 파운드리는 결국 공장을 쉴 새 없이 돌려야 남는 장사거든요. 삼성은 자존심 세우며 첨단 공정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레거시 공정, 즉 구형 공정 물량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았어요. 닌텐도부터 인텔 PCH 같은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공장이 다시 돌아갑니다. 50% 바닥을 찍고 60%, 조만간 70% 고지를 밟을 태세예요. 드디어 만성 적자뜸에서 탈출할 각이 보이는 거죠. 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니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삼성이 그린 대반격 시나리오입니다. TSMC랑 정면 승부에서 1등 뺏겠다? 천만의 말씀. 그런 무모한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파겠다는 전략이죠. 파운드리와 HBM을 묶어서 파는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 이게 삼성이 잡은 포지셔닝입니다. 경쟁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할 독보적 경쟁력이죠. TSMC는 메모리가 없고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으니까요. 물론 갈 길은 첩첩산중입니다. 수율도 더 끌어올려야 하고 깨진 고객 신뢰도 회복해야 하고 수주 잔고도 더 채워야 하죠. 꽃길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키 하나는 제대로 잡았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는 끝물이다라는 비관론이 팽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판이 뒤집히며 다시 기회를 잡았습니다. 시장 공기도 달라졌고 숫자, 즉 실적도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번 이나노 HBM 로직 다이 발표는 그 변화를 알리는 화려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삼성이 다시 일어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죠. 과연 파운드리 전쟁의 판도가 바뀔까요? 그건 신의 영역이겠죠. 하지만 제가 이것 하나는 확신합니다. 삼성의 대역습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HBM과 로직 다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